예, 10만, 10만 둥근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자연의학 저널 편집장이신 이우영님을 모시고 둥근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혼자 둥근임에 대해서, 둥근임 프로테라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럼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 예.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그동안 둥근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주장을 해오셨는데, 네. 사실 일반인들은 둥근힘이 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모르죠. 잘 몰라요. 둥근힘이라는 예. 게 뭔지, 예. 그리고 그게 우리 몸에 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또 실제로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건지, 예. 아니면 바깥에 있는 그 힘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한다는 건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인체 중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둥근임은 이제 인체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어요. 예. 주장이라는 것보다 그런 이론을 자꾸 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자연체 아니겠습니까? 예. 자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또 이렇게 회전, 이런 형식으로 생활 속에서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균형이라는 거는 전후, 좌우, 상하로, 육면으로 작용을 하죠. 네. 근데 그게 작용을 어디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어리를 이렇게 보면 사지를 빼고 몸을 보면은 머리 두개골이 있고 골반이 있고 그 중간에 척추 24마디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 24마디 중에서 중심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죠. 예. 그 중심이 선골에서 척추 쪽 받치고 있는 척추인데, 요추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네. 부분이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중심이 보통 우리가 앞으로 구부린다든지 뒤로 구부린다든지 그런 작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일로 인해서 사고나 또 아니면은 어렸을 때 이게 놀이를 하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운동이라는 거는 그러기 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방이 중요한 거라서 몸이 둥근임이라는 건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둥근임이라고 해요. 그 예. 쟁력이라고 그러죠. 쟁력. 예. 근데 보통 운동에서는 좌우만 얘기하고 전후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상하로, 예를 들자면은 병원에서 척추에 대해서 어떤 병명을 얘기한다면 전만증, 후만증, 또 좌우 측만, 또 그 협착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얘기하기를 인체 중심, 허리가 그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힘. 예. 그게 그렇고, 이제 그 밖에서 나오는 힘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렇다면은 그 힘이라는 건 이제 쟁력이라고 했죠. 예, 6가지 쟁력. 예, 쟁력. 서로 이제 밀리지 않으려고 다투는 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것이 근육이 만드는 힘인가요? 뭐 사람은 다 유기체니까 근육도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척추 신경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려서를 이렇게 이제 아주 뭐 뱃속에서부터 생각한다면, 아기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100일 되기 전까지는 그냥 누워서 아무 아주 어린 그 신생아 때는 어떤 몸에 이 균형이 없죠. 누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되고 기고 이렇게 되면은 척추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척추가 형성되는데, 그 형성이 목에서는 앞으로, 또 허리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커브가 되고, 등과 선골에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만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 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로 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려서 많이 다칩니다. 예. 사람들은 그게 쭉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고 갑작스럽게 다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어려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이 됐는데 어려서는 회복이 또 빨리 되니까 예. 그냥 지나가다가 커서도 성장기가 지나고 한 30 이상 되고 그러면은 어떤 그게 쭉 진행이 돼서 어떤 통증으로 유발한다든지 또 어떠면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떤 방식을 썼든 6가지 쟁력이 만들어내는 둥근 힘. 이 둥근 힘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건 어느 하나의 힘이 부족하면은 전이가 됐든 굴신에서 문제가 오든 회전에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이 6가지 쟁력이 가지는 둥근 힘이 회복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면 그러면 우리 몸이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의 균형점은 세 군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의 균형, 또 등의 균형, 또 허리의 균형이 잘 맞게 되면 모든 우리가 신경이 발동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해서 오장육부의 균형이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적으로는 뭐 체내의 어떤 질서가 새롭게 잡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체내의 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어떤 병이라고 할까, 어떤 뭐 통증이라 할까, 뭐 그런 것들은 회복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회복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는 좀 많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각각의 병증에 따라서 네, 회복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 회장님께서는 이제 이 6가지 쟁력이 만들어내는 둥근 힘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프롭이라고 하는 기구를 예.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아마 한 20년 정도 그렇죠. 됐죠? 한 22, 3년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회장님을 뵌 게 지금 16년째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해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20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이 프로브라는 기구가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6가지 쟁력이 만들어내는 둥근 힘을 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궁금하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은 모든 게 신경이 지배해요. 근육은. 근데 신경 중에서 우리 팔다리로 움직이는 거는 운동신경. 운동신경이고 또 우리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거는 자율신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율신경은 내가 운동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더 할 수도 없는 거. 그게 이제 자율신경인데 그러니까 오장육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야 가나 너 빨리 일 좀 해라 한다고 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불수의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우리 팔다리를 움직이는 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운동신경은. 예. 그래서 또 사람은 또 어떤 감각신경은 뒤에서 뒤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이 자꾸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등이 굽으면 폐 부위가 협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위를 프롭이라는 걸 받쳐놓고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좀 물론 어떤 의학적으로 이게 검증이 되거나 어떤 논문이 있거나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 주관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행을 해봄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등이 굽었을 때는 이게 곡면부가 있고 평면부가 예. 있지 않습니까? 평면부에는 그거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곡면부고 여기 이렇게 곡면부고 여기 이렇게 놓으면 이게 평면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한 4.5cm에다 받쳤어요. 이것도 이제 이유는 있는데 일단
등에다 이걸 받치게 되면 요 높이만큼 사람이 눕게 되니까 이렇게. 그럼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칭이 되겠죠. 예. 그 스트레칭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이 굽었다고는 폐 부위에 폐 부위 이제 그 자율신경에서 폐를 지배하는 신경 3번 흉추 3번 4번 같은 경우 그러다 놓고 이걸 놓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펴지지 않습니까? 예. 펴지면 이런 행위를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철봉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요가에서 뭐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눕기만 해도 그런 자세가 만들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닿는 부위, 그러니까 폐는 어디에서 지배하느냐. 3번, 4번에서 지배한다. 그러면 그 척추, 그곳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곳만 딱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손을 올린다든지, 몸을 흔든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기계적 작용은 내가 해서, 예. 그 폐로 가는 신경을 발동시켜줌으로 해서, 폐에 이게 확장되니까, 이 공기의 흡입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산소 유입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유산소 운동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혹시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거를 이제, 운동을, 어디가 통증 있는 분들이 뭐 여러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그냥 무엇인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첫째는 내가 어떤 운동을 어디서 누구한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 어렵지 않고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다 안다. 나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등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운동을 선택하기 전에 사실은 자기 몸을 먼저 만든 뒤에 무슨 운동이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운동을 선택하기 전에 풀업을 통해서 자기 몸의 6가지 힘을 회복시키는 걸 먼저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운동은 환자, 노약자, 허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픈 통증 있는 분이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기 쉬운 대로 그 요가하면 좋습니다. 수영하면 좋습니다. 뭐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듣죠. 그렇죠. 근데 알아두실 게 뭐냐면 내 몸이 회복하려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꾸준히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어렵지 않은 반면에 꾸준히 해라.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회원 여러분, 참 오늘은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간단히나마 이렇게 뭐 바쁘신 분이 잠깐 앉아서 궁금한 것도 질문도 하시고, 저기 뭐 제가 답이 잘 알아듣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생각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육면으로 전후 좌우 상하로 우리 몸을 바르게 해서 또 목, 등, 허리 세 개의 균형점을 잘 맞춰야 된다. 잘 맞춰서 우리 몸이 바르게 됐을 때 체내의 환경은 좋아진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구조가 변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좋아졌을 때 환경이 변해서 내 몸이 바로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먹는다는 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 병을 이기려면 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변하고 내 병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지 아이고 염려한다고 하면 1%도 플러스 되는 게 없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맞는 걸 꾸준히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